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9는 브레이커웨이를 달린 데럴 임피가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펠로톤은 16분의 큰 시간 차이를 허용했지만 종합순위에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간만에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10은 생플로어에서 RB로 이어지는 217km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플랫 스테이지로 구분되긴 하지만 3, 4등급 어필이 여러 개 있었고 경기 내내 어필과 다운힐을 반복하는 낙타등 코스가 많아서 브레이커웨이에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역시 중립구역을 지나서 출발했고요. 오늘은 중립구역을 7km나 달렸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코스가 긴 편인데 선수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리 덥지 않은 날씨에서 출발했고요.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풍속이 20km/h를 넘었다고 하네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브레이커웨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콤피디스의 난남벨랄, 카츄샤 알페신의 매주워츠, AG2R의 토니 갤로팡, 디멘션 데이터의 안토니 튜지, 완투그룹 구벨의 오드 크리스틴 하이킹, 가장 늦게 합류한 CCC의 마이클 쉐어, 총 6명이었습니다. 브레이커웨이는 전속력으로 도망갔지만 펠로톤은 이들을 멀리 도망가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업다운 코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브레이커웨이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프린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퀵스텝과 로토스달, 보라한스고레는 큰 시간 차이를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요 스프린터들 중에서 켈러비안이 아직 스테이지 우승이 없는데요. 올해 로토스달로 이적한 이후 뚜르드 프랑스의 첫 데뷔에다가 스프린터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켈러비안이었기 때문에 로토스달은 하루 종일 선두에서 펠로톤을 끌었습니다. 결국 브레이커웨이는 2분 30초 시간 차이로 펠로톤에게 계속 관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6명의 선수 모두 종합순위나 산악 포인트에 관심이 없는 선수들이었고 오로지 스테이지 우승을 위한 탈출이었기 때문에 관리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경기 초중반에 있던 산악 포인트 구간은 그나마 산악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난날베르한 선수가 모두 가져갔고요.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은 브레이커웨이에 참가한 선수 모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 없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곧바로 펠로톤에 있던 선수들이 나머지 점수를 위해서 경합했는데요. 소니 콜브렐리가 바레인 메리다의 트레인을 타고 펠로톤에서 가장 먼저 통과한 다음에 피터 사간이 두 번째로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해로 경합 중인 마이클 매티스가 앞으로 나서지 않아 보라한스고레의 리더맨들이 점수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펠로톤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을 통과 후 빠른 속도로 브레이커웨이에 추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스테이지를 강하게 원하는 윤보 비스마가 딜런 그로에베겐을 위해 펠로톤 선두를 끌었는데요. 순식간에 시간 차이를 30초 가까이 줄이면서 브레이커웨이를 눈앞에 두었지만 너무 빨리 잡으면 또 어택하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2분 정도 시간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약 40km가 지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펠로톤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일렬로 길게 달리는 펠로톤을 강한 측풍이 때려박으면서 펠로톤이 반토막이 나게 되었는데요. EF 에듀케이션 퍼스트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최고속으로 달리면서 뒤쪽에 갇힌 선수들이 모두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살짝 오르막길이 나오면서 EF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무가 많아지고 오르막길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펠로톤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측풍에 의해서 펠로톤이 찢어진 사건. 끝난 줄 알았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펠로톤에서 순간 긴장을 풀자 기회를 이용한 것은 퀵스텝이었는데요. 긴 도로가 이어지고 살짝 커브길이 생기는 순간 퀵스텝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펠로톤 선두에 있던 이네오스와 모비스타가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펠로톤은 다시 크게 두 그룹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EF 에듀케이션 퍼스트가 뒤쪽 그룹에 갇히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클래식 최강팀, 바람을 가장 잘 이용한다는 평가를 받는 데케니커 퀵스텝은 상황을 바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커웨이는 순식간에 잡혀버렸고요. 최선두 그룹은 주요 스프린터들 켈러비안과 피터 사간, 엘리아 비비안이, 마이클 매티스 모두 살아남았고 딜런 그로에베겐은 실종되었습니다. 그 외에 종합순위를 달리는 주요 선수들이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찢어진 뒷그룹에 티보 피노, 리고베르토 우란, 리치포트, 야코 푸글상이 갇히면서 펠로톤 전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뒷그룹에 갇힌 티보 피노 같은 리더 선수들은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 죽으라고 달렸고 그 덕분에 도움 선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크게 펠로톤을 찢어버린 선두 그룹, 뒤에 갇힌 후미 그룹,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도움 선수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최선두 그룹은 죽어라고 도망쳤고 그 다음 후미 그룹은 맹추격했습니다. 약 30초 내외의 시간을 유지하다가 후미 그룹의 필사적인 추격으로 약간 시간 차이가 줄어드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피니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선두 그룹은 피니쉬가 가까워지면서 스프린터를 위한 리더 트레인을 만들면서 더욱 빨라졌지만 추격 그룹은 계속 체력을 잃으면서 시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분 이상 시간 차이가 벌어지는 추격 그룹. 특히 스테이지 8에서
줄리앙 알라필립과 함께 26초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냈던 티보 피노가 1분 이상의 시간을 잃으면서 순식간에 종합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쿠브 풀그상, 리고베르토 우란, 리치 포트 역시 시간을 잃으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5km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선두 그룹을 달리는 선수들끼리 스프린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팀 서너비, 마이클 매튜스를 위한 리드아웃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500m 지점에서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생기면서 모든 스프린터들이 마지막까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딜런 그로에베겐이 후미 그룹에 갇히자 대신 스프린트를 시작한 바우 바너트가 왼쪽 뚫린 공간을 파고들면서 스프린터들과 직접 대결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스프린트! 바우 바너트는 순수 스프린터인 엘리아 비바니와 켈러비안까지 누르며 스프린트로 스테이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신성, 윤보 비스마의 바우 바너트는 뚜르드 프랑스 첫 출전에 첫 스테이지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면서 매우 어린 나이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인데요. 모든 스프린터들을 누르고 강력한 파워를 보여준 바우 바너트였습니다. 한편 측풍에 의해 찢어진 후미 그룹은 스프린트 피니시가 끝나고 약 1분 40초 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티보 피노와 리고베르토 우란, 야쿠브 울상, 리치 포트는 산악 스테이지에서도 읽기 힘든 1분 40초를 평지 스테이지에서 읽으면서 최악의 스테이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죠. 퀵스텝은 바람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측풍을 이용해 큰 시간 차이를 벌어냈습니다. 이렇게 윤보 비스마의 바우 바너트가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은 옐로 저지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피터 사간도 여전히 그린 저지, 팀 밸런스도 산하강을 지켰습니다. 줄리오 치코네는 후미 그룹에서 시간을 잃었고 에간 베르날은 화이트 저지를 탈환했습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 스테이지 11은 알비에서 툴루즈까지 이어지는 167km 구간입니다. 이날도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로서 브레이크어웨이가 성공하기 어려운 하루고 스프린터들을 위해 펠로톤은 브레이크어웨이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